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또 이렇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또 확실히 이제 날씨가 날씨인 만큼 또 감기 몸살도 걸리고, 너무 이렇게 악조건인 상황에서 또 시험 보느라 또 준비하느라 너무도 애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잘했다고 쌤이 얘기하고 싶고요. 또 시험을 보면서 또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점수가 떨어진 친구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이번 시험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이왕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우리 더 이상 마음 쓰지 맙시다. 일단 스스로에게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꼭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망각하지 않고 이 상황을 잊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학기 중간고사 숭실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이제 수학교육학 박사 그리고 여러가지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시간에 얘기할 내용들은요, 일단 숭실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에 대한 총평이죠. 그리고 주요 문항풀이, 그리고 대비 전략, 우리 앞으로 숭실고등학교 2학년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총평 바로 갈게요. 자, 오늘 PPT가 조금 잘립니다. 네. 너무 속상해요. 오늘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네, 잘려서요. 선생님이 이제 패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시면 그 숭실고등학교 2학년 총평에서 선생님이 이제 일단 범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범위는 일단 은평구에서 가장 범위가 많은 학교가 바로 숭실고등학교였는데요. 올해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숭실고등학교 2학년과 선일여고 2학년이 시험 범위가 둘 다 많았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극대극소까지 들어갔었고 최대 최소 전까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 2학기 중간고사를 보실 우리 숭실고등학교 친구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시험 범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개수입니다. 자, 문항 개수는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 14개였고 서답형 7개였죠. 21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우리 숭실고등학교 2학년은 뭐가 들어가냐면 증명,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죠. 한 문제당 10점입니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1학기 기말고사 때 갑자기 증명 문제가 나와서 되게 당황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증명 서술형 10점, 이번에 이제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네, 여러분들이 잘 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출제 비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와 프린트 그리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숭실고등학교 2학년은 교과서 그리고 EBS 올림포스 부교재 그리고 학교에서 또 나오는 프린트가 있었죠. 그 처음에는 이 프린트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난이도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어려운 거 꼭 해야 되나? 라고 질문한 친구들이 현장에서 몇 명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는 정말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중이 생각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프린트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모음집이었는데 30번, 21번 같은 킬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중에서 킬러 2문제, 어려운 2문제가 출제가 돼서 반영 비율을 10%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선생님이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이 뭐였냐면 교과서에서 45%, 프린트에서 10%이면 55%잖아요. 나머지 45%는 어디서 나왔냐면 기타 등등 변형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관연도 수능 특강 여기 적혀있죠. 관연도란 얘기는 예전 거. 그러니까 2021년 거, 예전 그 수능 특강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됐고 꽤 높은 비중이죠. 프린트보다도 높습니다. 25%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쌤 잘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타 모의고사입니다. 기타 모의고사랑 프린트에서 주지 않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20% 정도로 선생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건 당연히 교과서지만 어쨌든 교과서나 EBS 올림포스는 가장 기본 컬이고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 그리고 관연도 EBS 수능 특강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위에 잘렸는데요. 선생님이 위에 한 줄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작년에 비해 프린트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현재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23학번, 대학교 1학년생이죠.
그 23학번 친구들은요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이런 프린트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EBS 올림포스 그리고 교과서 이 두 가지만 열심히 씹어먹어도 그래도 70점, 80점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숭실고 3학년 그리고 현재 숭실 2학년 이렇게 세대가 내려오면서 프린트,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시간 내에 못 푼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슬펐는데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 점수를 보면 아시겠죠? 80점 초반. 그러니까 80점 초반인 친구가 이제 1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본 당일날 야 땡땡아 시험 잘 봤니? 너네 뭐 시험 잘 봤니? 이렇게 애들한테 연락을 할 때 막 처음에는 80점 중반, 뭐 80점 초반 이렇게 나온 친구들 보면서 야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냐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맹비난을 했었네. 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 초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일단 선생님이 주요 문항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서답형 5번 문제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서답형 5번 문제는 사실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 교재들에 대한 변형 문제였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랑 좀 풀면서 어떤 부분들이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올림포스에서 못 봤지? 뭐 학교에서 좀 프린트해서 못 봤지? 당연히 교과서에서 못 봤지? 라고 하니까 처음 본 분들은 당황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x가 a라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그래프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요거였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a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아지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그래프의 두 그래프가 같아지는 상황,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언제 만나냐,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했는데 AN이 양수,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양수인 거, 0보다 커질 때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건데요. 이 n이 뭐냐면 자연수 n이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n이 1일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죠. 일단 첫 번째로 자 여기다 쓸게요. 자 1단계 이제 일단 n이 1일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n이 1일 때. 그런데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차분하게 이 알맹이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1,0을 지나죠. 그러면서 아래로 이렇게 꺾인 그래프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칸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0과 2를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뭘 붙였다?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0과 2를 지나는 이런 주황 색깔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다? 바로 fx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fx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하면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은 그냥 바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2분의 1 살짝 지우고 마이너스도 살짝 지우겠습니다. 그럼 일단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죠? 일단은 x축으로 n-5만큼 이동한 거죠. 왜냐면 도형의 이동이니까 부호 반대로 생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x축으로 n-5만큼 이동한다면 x자리에 x 더하기 500n을 대입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다. 무슨 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이죠. 그래서 얘를 x축 대칭을 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수항을 2분의 1을 더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항을 옆에 2분의 1을 살포시 붙였다는 얘기는 y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어요? 2분의 1만큼 평이동했다. 이런 히스토리를 갖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역사를. 그래서 얘와 얘 이렇게 이동을 해서 원래 있는 이 주황색깔 그래프랑 이동한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몇 개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만약에 n이 1일 때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n이 1일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n이 1일 때는 얼마냐면 우리가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어. 그러니까 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4니까 왼쪽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마사. 2에서 마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져. 그럼 교점 생기네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평행 이동한 다음에 다시 위아래를 바꿉니다. 대칭시키죠? 그래서 마사와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위아래에 이제 대칭을 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되실 거고, 거기서 2분의 1만큼 올렸다? 살짝 올립니다. 살짝 올리면 서로 교점이 없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빵개다라는 겁니다. 자,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n이라는 값을 조사를 해보면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이 2일 때도 가정을 해보죠. n이 2라고 해볼게요, 이번에. 자, n이 2일 때는 그럼 선생님이 파란 색깔 그래프를 그린 거죠. 자, n이 2라면 우리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할 거죠. 그러면 얘가 0은 어디로 가요? 0은 마삼. 2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삼과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위아래 대칭시켰으면 이거죠. 근데 얘를 2분의 1만큼 그러면 이제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얘도 0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해보시면 선생님 해보니까 n이 3일 때와 5일 때와 7일 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n이 3일 때는 선생님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n이 3일 때는 2개 나오고요. n이 5일 때는 4개, 7일 때는 2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개, 4개, 2개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문제에서 0보다 큰 거, 교점의 개수가 0보다 커지는 것에 n의 값을 합의고라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n이 커질수록 8, 9, 10, 11 계속 교점의 개수가 0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n 값들의 합은 얼마다? 15이다. 15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 봤으면 되게 당황스럽지만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선생님이 그래 선택형 몇 개 나오고 서답형 몇 개 나왔어? 지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선생님이 이번 이 총평 영상은요. 한 문제 한 문제 이 출처가 어딘지 이게 어디 건지 무슨 문제를 변형한 건지 진짜 선생님이 싹 다 털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결론이 뭐냐면 우리 대비 전략 첫 번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부교재는 좀 맞춥시다. 그래서 교과서와 부교재 올림포스죠. 그리고 학교 프린트는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수다. 완벽 숙지라는 건 뭐냐면 1등급인 친구는 한 번 풀어가지고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틀린 것만 다시 반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푸시면 되겠고 2, 3등급인 친구들은 그래도 한 2번 정도 특히 이제 학교 프린트가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학교 프린트를 막 4번, 5번은 좀 풀면서 내 걸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킬러 문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3문제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킬러를 버리고 우리가 평이한 난이도를 위주로 계산 실수하지 않고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지만요. 자, 단원별로 주요 모의고사 4점. 우리가 숭실고등학교는 모의고사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숭실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숭실고등학교는 모의고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모의고사 4점 및 그리고 3년간의 EBS 수능특강.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관연도 수능특강 변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하실 때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EBS 교재들도 많이 참고하는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수능특강만 보지 마시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3년치는 여러분들이 EBS 수능특강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EBS 수능특강 정말 좋은 양질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더러 또 하나 문제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평소에 틈틈이 공부하시면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1등급을 원한다 라고 하는 1, 2등급인 친구들은 관연도 수능특강, 수능 완성 이런 학습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 쟁취가 목표라면 특히 지금 여기 적혀있는데 보이시나요? 오답 노트를 활용해라. 자, 오답 노트를 자꾸 활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알겠어, 그래,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없이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학원에서나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또 과외를 받으면서 혼자 독학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든 공부를 하면서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문제를 놓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시험 진단표 작성하거든요. 1대1 상담을 하면서. 근데 우리 현강생들도 보면 선생님 저 진짜 비읍 쉬우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 제가 왜 그랬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또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0으로 수렴할 수 있게 실수하는 문제 개수를 거의 0으로 수렴할 수 있을 때 정말 최고가 최고 시험 잘 봤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시간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중요한데 무슨 문제집도 풀고 중요한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잊지 않으시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오답노트를 또 잘못된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답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금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패드를 많이 갖고 다니시죠? 패드에 이제 여러분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노트 프로그램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패드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냥 종이 노트에다가 틀린 문제를 잘라서 붙이죠. 뭐 다 필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냥 잘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잘라서 붙이고 옆에 반드시 답을 적어줘야지 답을 안 적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다 막 이런 어플 찍어가지고 답을 확인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답은 적어두십시다. 그 다음에 시험 전에 틈틈이 다시 풀어본다. 저는 이제 고3 때 진짜 어디서까지 공부했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찐따처럼 수학 문제 막 이렇게 오답노트 갖고 다니면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틈틈이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다시 풀어보시길 원하고 그때 잘 풀리는 문제들은 저는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던 문제 다시 풀으면 잘 풀린다? 그럼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풀리는 건 즉시 폐기 또는 삭제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두 번 더 풀어보시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다시 풀 때 풀이 과정을 외우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이때 다시 풀 때 풀이 과정을 안 외우려고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풀이법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왜 놓쳤는가 나의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시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쓰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그 알찬 2학기 중간고사 총평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얘기하다 보니 사실은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초과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다음번에 또 2학기 기말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학기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 없었던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선생님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